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저희 뉴스에서는 순천시 쓰레기 대란 문제와 신규 매립장 건립 후보지 갈등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해왔습니다. 순천시가 우여곡절 끝에 후보지 4곳을 선정한 상황인데요. 예상대로 입지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순천뿐 아니라 인근 광양 지역의 주민들과 의회까지 결사 반대하고 나서면서 매립장 건립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서경 기자와 김신혜 기자가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하루 220여 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순천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늘면서 사용연한이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순천시는 1,200억 원을 들이는 신규 매립장 조성 사업과 더불어 기존 매립장 증축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매립장은 올해 부지가 정해지더라도 2026년쯤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 기존 매립장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증축하는 겁니다. 동시에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 20%까지 감축시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신규 처리시설 도입 시까지는 지금 현 매립장을 5m 숭상 작업을 해서 작년에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올해 그 용량을 넓히는 작업을 해서 향후 5년간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하고자 합니다. 순천시 쓰레기 처리 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는 신규 매립장 부지 4곳을 선정한 상태입니다. 순천 월등면 개월마을, 서면 구상마을과 건천마을, 마지막으로 주안면 자원순환센터입니다. 후보지는 4곳으로 추려졌지만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혐오시설 기피 현상입니다. 옛날에도 쓰레기장 하다 며칠 막 집회를 하고 그 야단을 해갖고 보도시 막았는데 이번에도 고랑실 갔다가 그 쓰레기장을 만든다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허석 순천시장은 소음과 공해 피해가 전혀 없는 클린업 환경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주민 반대에 대한 대책으로 전폭적인 인센티브 지원과 마을 발전 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시민께서는 이러한 인센티브 지원이 혐오 시설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해당 시설은 수십 년간 안정성과 환경성이 이미 검증되어 온 시설이고 인센티브 지원은 위험에 대한 보상보다는 감사함에 대한 보답 차원입니다. 전체 후보지 250여 곳 가운데 주안면과 서면, 월등면 등 4곳의 입지 예정지를 선정한 순천시. 고심 끝에 내놓은 후보지였지만 입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220톤씩 쌓이는 쓰레기를 두고 사업에서 손을 뗄 수도 없는 노릇인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인근 광양에까지 확산됐습니다. 후보지 4곳 가운데 2곳이 순천과 광양의 경계 부근이라 광양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광양시 본강면의 한 마을. 산 하나만 넘으면 바로 순천시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입니다. 특히 본강면 석사리에서 후보지까지는 2km도 채 되지 않습니다. 마을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조상대대로 물 좋고 공기 좋은 이 고장이 악취와 분진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집가 하락, 인구 감소 등등 불을 보도 뻔한 명약관한 일이 되는 거니까. 후보지 주위로 흐르는 하천이 광양 서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질오염도 우려되는 상황. 주민들은 순천시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천 왕지동에 있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도 광양 시민들이 27년 동안 고통스러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주령골 주민들, 광양 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런 것들이 그 광양시를 우습게 아는 그런 행정이다 이 말이죠. 광양시 의회도 지난 11일 본회의 시작에 앞서 순천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두 도시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상생 협력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명서입니다. 순천시는 서면 구상 건천마을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철회하라. 순천시는 광양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무시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라.
순천시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두고 광양 주민들과 정치권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순천시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양곡을 반출하기 위해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철도가 개통됐는데요. 바로 경전선입니다. 현재 경전선은 경남 밀양과 광주 송정을 잇는 300km 구간을 말하는데요. 경전선 고속 전철화 사업에 순천 지역 노선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각 지역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첫 주민 설명회를 갖고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은 노선의 지중화를 요구하며 설명회를 중단시키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소식을 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전선 노선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예정된 순천 건강문화센터 앞입니다.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일제히 피켓을 들고 사업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전선의 도심 통과 구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도심 내의 교통안전의 문제나 지금 현재 한 6번 정도 다니고 있는데 이게 46번 넘게 다니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생기는 소음,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을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주민설명회는 지체 없이 시작됐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에 대한 용역사의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용역사인 동명기술 측은 2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시내 구간에 설치된 선로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 1가지와 일부 도심 구간을 우회하는 노선 1가지를 내놨습니다. 따라서 순천 고성 구간만 비전철화가 돼 있고 현재 미개란 구간이라서 전철화 고속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의회는 일방적인 설명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는 순천 시민의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전철화 사업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순천 시민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을 지중화하지 않는 이상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지시로 오늘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후 수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민 대책위에서 제출했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들을 다시 담아서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확답을 해주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이 좀 나올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 소동 끝에 마무리된 국토교통부의 첫 주민 설명회. 시민사회단체는 경전선 순천도선에 대한 주요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 직접 전달한 가운데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 가운데 순천 지역 노선 문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역사회에서는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에 대한 반대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빗발치자 정치권에서도 경전선 사업 계획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란 속에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는 반감만 더 키운 꼴이 됐습니다.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일방적인 사업계획 발표에 반발하며 설명회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뿔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리라 기대했지만 용역사의 브리핑이 있었을 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 한 차례도 마이크를 잡지 않았던 겁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반쪽짜리 주민 설명회 개최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한 상태입니다. 국토부가 무성의하게 응대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화가 나고 실망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사위 중간에 국토부 측에 이 문제점을 다시 전달을 하고 국토부에서 그래서 후속적인 어떤 조치를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은 했습니다. 순천시는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선을 지중화하는 방안 한 가지와 우회하는 노선 한 가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 주민들의 의견과 사업성 검토 내용을 담은 자체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심을 우회하는 노선으로는 3가지 안이 언급되는데 벌교 경계에서 순천 전라선으로 연결하는 방안, 별량면 상림 사거리에서 전라선으로 연결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순천만 IC에서 성산역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술 영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은 한 8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 과정에서 순천 시민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좋은 대안으로 국토부에게 검토록 할 계획입니다. 순천시의회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진행하는 용역 결과가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최적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그 기본 계획 그 영역을 일정을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저희들이 촉구할 예정입니다. 순천 도심 통과 구간 5km를 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 지역사회 반대 목소리가 정치권의 발빠른 움직임을 만드는 가운데 경전선 사업 계획을 바꿔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2주) 전 저희 뉴스에서는 광양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소식과 함께 지급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의 보도가 나간 뒤 17일 열린 광양시 의회 임시회에서 이에 대한 지적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난해 광양시 재난지원금이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로만 지급돼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상인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별로 쓰신 분들이 없습니다. 솔직히 영세업자들 이렇게 시장에 노점 이런 상인들은 그런 시설이 안 돼 갖고 있어요. 올해도 재난지원금이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로 지급되면 이들은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제기 후 2주가 지나 열린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관련 지적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 카드로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반사이익을 보지 못하는 또 계층들이 또 생깁니다. 작년에 한 700억 정도의 우리가 광양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했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단 1원의 반사이익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카드와 함께 병행해서 지급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류를 지금 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라도 구입을 해서 이에 대해 답변자로 나온 경제복지국장은 온누리 상품권 사용의 경우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해답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사실은 우리가 주더라도 전국에 가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 가맹점 등록 제한과 관련해서도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이라고 해서 연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도 가맹점 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좀 그것을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선택의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거기를 막아버리면 굉장히 어렵다.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질문과 답변이 오갔지만 결국 시원한 해답 없이 질의응답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광양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식을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토 단계인 만큼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있어 보이는데 광양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부정 유통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오는 31일까지 지역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인데요. 강진군도 1,300여 곳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의 한 상가입니다. 어깨띠를 맨 군청 공무원들이 상품권 부정 유통 확인에 나섰습니다.
최근 경기도와 충남 등에서 47억 원 수준의 지역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상품권 사용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혹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공고 조치를 합니다. 시장 공고에다가 하고. 강진구는 1,311개의 지역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와 부적절하게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에서도 제외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품권이 다른 일부 지역에서 부정 유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달 말까지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부정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하고 건전한 상거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는 9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강진에서 발행된 지역 상품권은 500억 원 수준이며 올해 200억 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강진구는 심각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 의뢰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잡힌 봄조기는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바다의 봄조기 씨가 말라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고정민 기자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포의 한 부둣가에서 선원들이 그물을 정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봄조기가 잡히지 않아 붓에 어획에 쓸 그물을 새로 짜고 있는 겁니다. 조기 어획량이 없어가지고 따르는 어장을 해요 지금. 지금 이게 조기 큰 거 잡으려고 거예요. 이게 부세라고. 조기 재배는 끝났고, 이건 이제 조기 사촌 부세 잡으러 가요. 부세. 1월 한 20일 지나서부터는 없어요. 떨어졌어요. 조기가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어민들이 조기잡이를 포기한 탓에 수협 위판장 분위기도 썰렁하긴 마찬가지. 2월부터 잡히기 시작하는 참조기가 자취를 감추자 덩달아 수협 위판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풍어 때는 한 배가 보통 300개에서 많게는 7, 800개까지도 잡고 그랬었어요. 한 배가 20상자, 30상자 정도밖에는 못 잡아요. 육질이 탄탄할 정도로 씨알이 굵고 알이 차기 시작해 연중 이맘때면 맛이 으뜸인 참조기. 하지만 올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잡힌 조기의 양은 62톤 정도로 2년 전과 비교하면 어획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위판액도 올해 봄에는 5억 8천만 원에 그쳐 2년 전 24억 원과 지난해 15억 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조기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덩달아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조기 100마리가 담긴 한 상자당 가격은 평균 87만 원 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 원 정도 올랐고 한 상자에 120만 원을 넘어선 것도 있습니다. 수협에선 2월 들어 강풍이 부는 날이 많아 어민들이 제때 출어에 나서지 못한 데다 낮은 수온 때문에 조기가 잘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이 앞전 사리 같은 경우에는 유자망 배들이 한 사리 자체를 전부 다 기상 상황 때문에 쉬었습니다. 수온 자체도 아직 많이 차갑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직 조기 양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3월 중순부터는 조기잡이철이 거의 끝나는 시기. 출어비조차 건지지 못한 채 조업에 나서야 하는 어민들은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네, 주말에도 개인 위생관리와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